올해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일단은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하반기가 되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그런 기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키워드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작년에는 보통 이제 도입 단계라고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대중화의 단계가 되지 않나. 그러면 올해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좋을 거예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적기지 않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뭐 삼성의 어떤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도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저점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터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터 해법. 오늘은요 반도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권영화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반도체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반도체 기업에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논문도 마찬가지로 한 20편 정도 반도체 비즈니스 분야로 제가 썼습니다. 예. 교수님 올해 이제 상반기, 예, 뭐 예. 하반기뿐만 아니라 예. 올해 전체에 좀 반도체가 예.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올해 살아날 것이란 이제 관측이 많이 예. 나옵니다. 예. 반도체가 2024년 시장을 뭐 주도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관에서 지금 이제 좋게 되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본격적으로 이제 슈퍼 사이클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세요? 작년까지는 일단은 안 좋았는데요. 물론 이제 하반기부터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마 올해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한국 총선이 있고요. 이제 뭐 예. 미국 대선도 있고 올해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사실 보니까 IRA 폐기를 좀 주장하더라고요. 그럼 예. 이제 당선이 되면 사실 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경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치를 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이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제 뭐 팹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건설하고 있으면서 또 해외 반도체 기업들 많이 이제 유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봐도 일단은 정치적인 이슈가 상당히 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정책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제 대중 무역 제재. 예, 그게 이제 상당히 강화되고 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거는 뭐 바이든이든 아니면 뭐 트럼프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강화를 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제조 이쪽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어요. 제조기업들이. 예,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차량용 반도체 코로나 때 이제 많은 이제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곤란을 겪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유치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다 보니까 이제 자국 위주의 어떤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마찬가지로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 것 같고요. 큰 틀은 이제 변함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 이제 불확실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는 좀 약간 예측 불허한 그런 성향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 뭐 SK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작년 말에 저 유예를 받았어요. 뭐냐면 이제 그 새로운 장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VEU죠. 그걸 이제 받았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예. 만약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다. 그거 다시 철회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위험할 곤란한 거 수도 아닌가요? 있고,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워낙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책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대중 무역 제재를 얘기해 주셔서 사실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근데 그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어떤 자생 능력을 좀 키우는 효과가 네,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보면은 한국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SK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 반입 과거에도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과거에도 보시면 이제 그 EUV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재하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 특히나 SMIC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EUV 장비를 쓴다고요. 그런 장비가 이제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정책이 뭐냐면은 구형 장비도 제재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DUV 장비도 네. 제재에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재함으로써 이제 한국과 중국의 어떤 격차가 상당히 더 벌려졌고, 그 다음에 또 따라오려면 상당히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 아마 제재를 안 했으면 아마 훨씬 더 금방 쫓아왔을까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차이가 이제 벌어진 거죠. 예. 2024년 예. 올해가 사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예, 현재 지금 뭐 한국과 미국 증시를 한번 짚어주신다면 예, 어떻게 예. 보고 계신지.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기술주 위주로 지금 뭐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마찬가지로 작년 말까지 한국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도 보시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됐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실적이 뭐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뭐 LG도 이게 4분기에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또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보시면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2023년도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렇게 안 좋았던 데가 거의 없었거든요. 과거에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주가도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 보시면은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022년보다는 이제 24년도가 아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2023년도에 메모리 반도체가 특히나 안 좋았어요. 삼성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감산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불황일 때 투자한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그걸 이제 결국은 했죠. 네.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뭐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해서 뭐 HBM이라든지 뭐 DDR5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메모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일단은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하반기가 되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그런 기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 조금 여러 번 시사를 했단 말이죠.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된다면 주식 투자 방법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제가 봐도 금리라는 게 아무래도 주식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차입을 많이 해서 이제 경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차입 비용이 이제 높다 보니까 뭐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또 상환해야 되는 어떤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또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투자에 또 어떤 제한이 걸린다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낮아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차입금에 대한 어떤 이율 부담이라든지 새롭게 아무래도 이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면 이제 또 사업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뭐 사업이 좋아진다 그러면 또 주가는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그 금리가 높으면은 은행에 많이 이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은행에 넣어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주가나 아니면 부동산 이쪽에는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교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올해 반도체 키워드라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 키워드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반도체는 뭐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AI가 이제 뭐 작년에는 보통 이제 도입 단계라고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이제 어떤 대중화의 단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초에 불과합니다.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HBM 같은 경우도 뭐 기관마다 약간 다릅니다. 어떤 데는 뭐 10배 이상 성장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DDR5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이런 반도체는 또 고가예요. 고가다 보니까 또 이제 상당히 또 이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업의 어떤 실적에는 상당히 좋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삼성전자가요, 국내 10대 증권사가 뽑은 올해 유망주로 이제 선정이 그렇죠. 됐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지금 또 오늘 보니까 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블록딜 이슈도 저도 있었고요. 투자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제가 68,000원에 들어갔는데 한 3개월 전에 들어갔는데 네. 예. 그렇구나. 오늘 네, 어쨌든 8만 전자 못 오르고 또 오늘 지금 보니까 7만 원대에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그럼 삼성전자 그 매수 시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적기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좋을 거예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물론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외부의 어떤 악조건이라든지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악재라든지 어떤 변수는 1년 되면 거의 다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성장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이익이 높다 그러면 반드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단기간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변수 때문에 그게 이제 3년 정도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뭐 삼성의 어떤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예, 주가도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저점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선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는 TSMC에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TSMC를 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좀 해야 할 일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규모를 좀 키워야 돼요. 예, 규모를. 왜냐하면 보시면 그 인원만 해도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가 지금 2만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TSMC 보시면은 7만 5천 명이 넘어요. 7만 8천 명 된다 그러거든요.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3배가 차이 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매출이라든지 뭐 이익률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작년에 삼성이 투자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인에 이제 투자가 되는데 그 시점이 빠르면 아마 2026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투자가 되면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좁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변수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그런 투자를 한다래도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인력. 예. 네. 근데 이제 사람을 뽑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특히나 이제 미국이 많이 부족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한국에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가 삼성 파운드리하고 그다음에 SK 파운드리하고 그다음에 DB하이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런 파운드리 기업들에서 이제 뽑아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과거에도 이제 많이 뽑아오다 보니까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 자체도 그것만 뽑아가지고 또 안 돼요. 예, 그래서 반도체 기업 다른 데서도 많이 뽑아야 되는데 지금 서로 다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목도 많이 올리고 뭐 조건도 많이 좋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관건은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을 뽑아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예. 대형 고객사 선점 문제도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먼저 3나노를 예, 했음에도 사실 맞습니다. TSMC에 계속 고객사를 뺏겼단 그게 이유가 말이죠. 있어요. 예, 이유가 있는데 이유죠. 왜냐하면 먼저 양산하고 그다음에 기술이 높은 그러한 어떤 GA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도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큰 고객들을 이제 뽑아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율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예, 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처음에 이제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율이 뭐 20%,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수율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율이 안 좋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이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적자가 보면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의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예, 자기 어떤 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납품이 안 되면 이게 세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으로 본다면 이게 8월 달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9월 달에 반도체가 입금돼 가지고 이제 납품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늦어버린다는 거죠. 시기가. 그다음에 또 고객과의 어떤 신뢰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수율이 안 좋다는 거는 어떤 공정상이라든지 어떤 반도체 자체 어떤 신뢰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율이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025년도가 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TSMC도 이제 GA 방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 도입한다고요.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현 사장님도 2025년도에 TSMC를 어느 정도 이제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TSMC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제 양산이 딜레이 되는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만약에 2025년이 아닌 2026년이 된다면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삼성한테. 최소한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수율이 뭐 20%, 30%밖에 안 나온다면 삼성한테는 훨씬 더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율을 상당히 올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나노도 상당히 수율이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반도체 쌍두마차 하면 사실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이야기 하잖아요. 두 반도체주 전망 한번 짚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없어서 지금 이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뭐 물량이 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더 아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데는 뭐 SK하고 삼성, 그다음에 또 마이크론이 있는데 마이크론은 아무래도 이제 뭐 스케줄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DDR5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상당히 성장할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가격이 좀 비싸요. 예, 뭐 한 30% 이상 DDR4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이익률에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하반기가 되면 또 이제 CXL이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장이 또 성장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또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세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면은 어차피 이제 고속으로 많은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런 HBM이라든지 DDR5라든지 CXL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사실 HBM에서 SK 하이닉스가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조금 뒤쳐져서 막 절치부심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근데 대신 또 CXL에서는 삼성이 조금 앞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제가 듣기로는 HBM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크게 영향을 못 준다. 삼성전자가 또 하면 쫓아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SK가 앞서간 이유가 있어요. 그 왜냐면은 보시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지금 10년 전에 이제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삼성이 2, 3년 뒤졌거든요. 기술력이 딸려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시장 자체를 클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쪽에 별로 이제 신경 안 쓰고 이제 파운드리나 또 다른 분야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뒤처진 거죠. 지금은 이제 중요성을 상당히 깨닫고 있죠. 삼성도. 그래서 이제 캐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만간에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그렇게 차이도 많이 안 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요 HBM만 봐서는 안 됩니다.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또 패키징이에요. 패키징 보시면 이제 삼성이 턴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훨씬 더 앞서 있어요. SK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8인치라는 얘기죠. 8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 구형 공정이에요. 상당히 레거시 공정이죠. 하기 때문에 패키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삼성은 지금 최근에 이제 패키징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 물론 이제 SK도 강화하고 있지만,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나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공정이 높아질수록 이제 패키징 그런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2.5D라든지 3D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뭐 TSMC 쫓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도 하고 있고, 또 인력도 강화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SK보다는 뭐 최소한 3년 이상은 앞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GPU도 봐야 돼요.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GPU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이런 것도 이제 GPU를 생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V 공정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삼성은 EUV 공정을 지금 뭐 잘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EUV 공정은 지금 메모리에는 도입을 했지만은 뭐 파운드리 쪽에는 도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정 자체가 8인치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한 개 HBM만 받는 것보다는 모든 걸 같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벤더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고객은 이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벤더를 선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유리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뭐 내년이나 이 정도 되면 이제 많은 팹들이 또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소구장 기업들이 많이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삼성에서 투자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장비 기업들은 이라든지 소재나 또 이제 부품도 마찬가지로 펠리클 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라든지 뭐 라든지 이런 기업들, 포토리지스트 이런 거 최초로 이제 개발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업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